제가 이 비비노 앱을 쓰면서 궁금했던 게 있는데 비비노 앱에 검색해보면 와인이 굉장히 싸요. 굉장히 싼데 그 가격과 내가 마트에 나와 있는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서 바가지 쓴 느낌이 나거든요. 왜 도대체 우리나라 이렇게 와인이 비싼 겁니까? 가격은 당연히 물 건너왔으니까 비쌀 수밖에 없죠. 이 뭔 소리야? 첫 번째, 이제 먼저 좀 가격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비비노 앱에 나와 있는 거는 보통 리테일 가격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해외에는 우리나라랑 좀 문화가 좀 다른 게 그쪽은 친구들 뭐 집들이를 하거나 아니면 모임을 좀 집에서 많이 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와인바에 가거나 식당에서 마시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거기에서 오는 가격차가 첫 번째로 큽니다. 이 비비노 앱이랑 좀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구매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 이건 보통 이제 마트에서 구매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런 마트 가격이랑 좀 비교해 보시는 게 좀 유사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왜 가격이 한 보통 2.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두 배에서 한 3배 정도 난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 이건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자라 옷도 스페인에서 생산을 하잖아요. 스페인에서 사는 것과 우리나라에서 사는 게 한 2배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8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구매를 해보니까. 당연히 이제 수입을 해서 들어오는데 그랑크리 클라세 같은 경우는 비행기 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두 번째는 냉장 시스템을 통해서 컨테이너로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들어오는 운송 과정에서 비용,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사실 세금이 좀 높아요. 주류세. 네, 주세가 좀 높다 보니까 원가에 주세가 더해져서 교육세도 더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가격 자체가 좀 높아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술에 것 같아요. 교육세가 붙어요? 네. 교육세. 네. 네. 와우. 여러분들께서 교육세를 생각보다 많이 내고 계십니다. 네. 특히 이제 맥주나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수입 원가나 세금이랑 그렇게 거의 보시면 2배, 그냥. 거의 2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저한테도 뭐 면세점에서 어떤 와인 사야 돼요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저는 절대 와인 사라고는 추천 안 드립니다. 면세점에서 와인을 사지 말라고요? 네. 굳이 면세점에서 술은 한 병까지밖에 네, 그렇죠. 반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와인 대신에 위스키를 사라. 그리고 혹은 난 진짜 꼭 와인을 사야겠다라고 하면 고가 와인보다는 샴페인을 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도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왜 네, 왜냐면 우리나라에 이 굉장히 이제 그랑크리 클라스나 이런 거 많이 들어오는데 면세점에서 사는 것보다 마트나 백화점에서 와인 장터를 1년 2번 합니다. 그때 사는 게 훨씬 저렴하게 살 가능성이 요거 나중에 높습니다. 요거 이따가 네. 좀 더 자세히. 네, 이거는 나중에 한 번 더 짚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네. 면세점에서 술을 살 때 와인보다는 샴페인이나 위스키를 사는 게 더 세금적인 이득이 많다. 네. 이거 되게 중요한. 합리적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물 건너 온 상품이다 보니 가격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우리나라는 세금 구조가 다른 나라와는 좀 다른 구조이기 때문에 좀 높아요. 그래서 거기에 얹어지고 거기 또 수입사에 이제 수입했으니까 마진이 붙겠죠, 당연히. 거기에 이제 더해지다 보면 좀 높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와인을 구매하실 때 제일 싼 데는 마트, 할인점.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문점보다 혹시 뭐 가자 땡땡보다 이렇게 마트가 싼가요? 가자 땡땡보다 이제 물량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한 컨테이너로 물량은 14,000개를 들여왔는데 이걸 뭐 이땡땡, 롯데 땡땡에서 이렇게 너무 다 나가도 되나요? 유튜브는 괜찮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괜찮죠? 네. 이렇게 나갔을 경우에 그 개런티에서 들여오는 수량들이 있어요. 그럼 원가를 당연히 절감해서 들여오겠죠. 네, 물량이 많아지는 만큼. 그렇기 때문에 저가 와인들도 최근에는 많이 이제 수입이 되고 있는 경향이라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규모의 경제 다 그래서 매입 규모가 클수록 가격 경쟁력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0개 매장 이상씩 가지고 있는 이 땡땡과 L 땡땡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교회 경제가 크니까 가격적인 경쟁력이 있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갔을 때가 뭐 슈퍼마켓 그리고 사실 제일 비싼 데는 예전에는 편의점이 좀 많이 비쌌는데 요즘에는 편의점도 좀 가격대가 좀 많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서울 시내 중심가에 있는 편의점들은 가격 좀 메리트가 있는 편이고요. 평소에 드실 와인들은 이제 마트나 백화점에서 많이 좀 구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갑자기 마시다가 한 12시가 넘었는데 와인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때 편의점에 뛰어가셔서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요. 근데 그 중에서도 와인을 C 땡땡이나 G 땡땡에서
단독으로 수입하는 와인이나 개런티한 프로모션 상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상품들을 구매하시면 좀 메리트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어쨌든 뭐 저렴하게 살 수 있을 때 와인을 잘 구비해놨다가 마시면 좋긴 한데 대부분의 집에는 사실 와인셀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와인셀러가 없어서 많이 사놓으면 어디다 보관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와인은 구매도 중요하지만 그 보관이 굉장히 네. 중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집에 와인셀러가 없는 사람들은 집에서 와인을 어떻게 보관해야 되나요? 보통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럴 때는 빛이 차단된 곳, 그리고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가 되는 곳이어야 하는데 보통 이제 화이트 와인은 한 10도 정도, 그리고 레드 와인은 한 16도 정도에서 많이 보관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집이 아주 넓어서 지하 창고가 있다면 베스트. 근데 만약에 그게 없다면 이렇게 이제 서늘하고 이제 온도가 많이 변하지 않는 창고들이 있다면 그쪽에 박스로 보관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가장 최악은 뭐냐면 보통 집에 위스키 진열장들이 TV 옆에 있을 거예요. 아버지 술 보관하시는 양주 진열장 거기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와인은 이 안에서도 숙성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와인도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렇게 이제 다뤄주시면 좋은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빛이 너무 강하거나 온도가 너무 높으면 이 안에서 와인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좀 지양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베란다에 무방비로 막 던져 놓으시면 온도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거 최악이니까 삼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양주장에 진열해 놓으셨을 때 보통 이렇게 세워 놓으실 거예요. 그쵸? 보통 와인 좀 고급 와인을 구매하러 가시면 와인 바나 이런 데서도 다 이렇게 눕혀 놓습니다. 맞아요. 네. 네, 눕혀놔요. 보통 눕혀놓는 이유는 이 안에 코르크가 있거든요. 그쵸. 코르크가 젖어서 이 안에 공기가 유입되지 않아야만 네, 이 와인이 맛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관을 하실 때는 박스 채로 아예 이렇게 눕혀서 보관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와인셀러가 없다면. 그 대신 최악의 경우는 이렇게 세워서 양주 진열장에 진열하시는 거. 만약에 그 와인이 한 1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그 와인은 그냥 오픈하지 마시고 계속 그 상태로 진열해 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먹지 말라는 버리지 얘기죠. 마세요. 먹지 아니, 못하니까. 그럼 그런 와인을 네. 요리할 때 쓰는 건 괜찮나요? 그래서 보통은 그런 와인들을 식초가 됐다고 표현을 많이 해요. 네. 산화가 이미 다 됐으면 이 와인은 10만 원짜리 내가 10만 원짜리 고급 와인 식초를 먹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굳이 와인 요리에 쓰신다거나 그러시지 마시고 그 상태 그대로 보존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발효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제 발효가 되면 처음에 알코올이 됐다가 이 알코올이 더 발효가 되면 식초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일부러 이렇게 예를 들면 와인을 마시다가 와인이 남았어. 맞아요. 버리기 아까울 때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아까운 와인을 뭐 가끔 이제 팩을 한다거나 뭐 목욕할 때 이제 쓰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아예 그냥 며칠을 보관해서 식초를 만들어서 요리할 때 쓰시는 네.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식초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이제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네. 합니다. 단 아예 맛도 못 보고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잘못 보관해서 아까운 와인을 네. 버리는 일이 없도록 보관을 좀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가장 편하게 보관하는 게 그냥 이렇게 세워서 냉장고에 넣거든요. 근데 그럼 그것도 안 좋은 건가요? 그렇죠. 냉장고에 넣으실 때는 냉장고도 문을 열었다 닫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냉장고 하단에 있는 야채 칸이나 서랍. 네, 서랍에 이걸 눕혀서 보관을 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코르크가 마르지 않도록. 네. 냉장고 이렇게 세워서 보관하면 코르크가 마를 확률이 높아요. 그러지 않도록 눕혀서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냉장고는 온도가 좀 많이 낮잖아요. 상관없나요? 보통 한 10도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가장 팁은 너무 낮거나 너무 높거나의 차이인데 뭐 냉동실에 넣어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나을 것 같고요. 그나마. 네. 드실 때도 냉장고에 보통 이제 저희도 이제 칠링을 한다고 하면 얼음통에다가 넣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그러면 드시기 전에 한 30분 정도 냉장고에 넣어놓으셨다가 드시는 게 제일 적당합니다. 네. 또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집에 요즘 이제 냉장고 있고 당연히 김치 냉장고도 네. 다 있으신데 그쵸? 김치 냉장고는 일반 냉장고보다 온도가 더 낮은 네. 경우가 많아서 네. 사실 김치 냉장고의 장점은 온도 변화가 크지 않다는 건데 그건 장점이긴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온도가 좀 낮게 네.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김치 냉장고보다는 일반 냉장고의 서랍 칸에 눕혀서 보관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이 레드 와인 먹을 때 약간 꼴불견일 때가 있어요. 네. 이제 어떨 때 그러냐면